불곰 사업, 러시아 무기가 한국에 들어온 사연? 안녕하세요, 딩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나라의 역사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봤을 때 좀 떠올려지는 이미지가 있죠. 대한민국은 어떤 컨텐츠 산업을 잘하는 나라, 이런 이미지가 있을 것 같아요. BTS도 있고 블랙핑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K-팝의 나라 대한민국 이런 것도 당연히 있을 거고, 아니면 영화 기생충도 잘 됐고 오징어 게임,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이런 영화나 드라마도 굉장히 잘 만들죠. 하지만 또 은근히 대한민국이 강한 산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방 산업이죠. 쉽게 말해서 무기 판매. 네, 전 세계 무기 수출량에서 우리나라가 한 몇 등 정도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1등은 당연히 미국이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 9등이에요. 아주 높죠. 우리 위에 8등이 스페인이고 우리 밑에 10등이 이스라엘이에요. 특히 우리나라의 그 K9 자주포가 많은 나라들로 좀 수출이 되면서 어떤 우리나라의 무기 만드는 기술이라든지 국방력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많은 해외 언론들의 유튜브 채널, 대표적으로 월스트리트 저널도 우리나라의 국방력에 대한 영상을 또 만들기도 했더라고요. 하지만 오늘은요, 이런 국방 산업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좀 색다른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주 높은 수준의 국방력을 갖게 된 그 계기, 그 발판을 해줬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러시아죠. 대한민국은 1995년부터 러시아의 탱크, 장갑차, 대전차 무기, 헬기 등을 받았었는데요. 그 결과 우리나라는 러시아제 무기를 분석하고 연구하면서 한국산 무기의 품질을 업그레이드 해나갔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무기가 들어오는 그 계기를 발판으로 우리나라가 성장을 했다, 이런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러시아제 무기가 들어온 사업을 불곰 사업이라고 부르고요.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 연방정부 간의 군사기술 분야 방산 및 군수 협력에 관한 협정이라고 부릅니다. 간단히 불곰 사업이라고 부를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왜 불곰 사업은 시작이 된 건지 여러분과 함께 알아가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때는 1990년이었어요. 이 당시 대한민국에는 노태우 대통령이 있을 때입니다. 이때쯤은요, 냉전 시대가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라서 노태우 대통령은 소련과 수교를 했어요. 당시 소련의 대통령은 미하일 고르바초프였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당시 소련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소련은 한국 정부에게 저기 나 30억 달러만 좀 빌려주라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 30억 달러는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의 10%, 아주 큰 금액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갖고 있는 모든 달러의 10%를 빌려줘야 할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큰 돈이기는 했지만 당시 노태우 정부는 소련과의 좋은 외교 관계를 위해서 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1991년 말까지 이미 우리나라 정부가 소련한테 한 14억 7천만 달러를 빌려줬을 때였는데 갑자기 소련이 망해버립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야, 이거 정말 큰일 났죠. 돈을 빌려간 애가 망해버리면은 솔직히 그 빌려준 돈 못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때 러시아가 등장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러시아는 소련을 계승한 국가이니 우리가 소련이 빌려갔던 그 돈 대신 갚겠다. 그게 도리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야, 우리나라 정부는 완전 땡큐죠. 하지만 이 소련 붕괴 후에 러시아도 사실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때는 1995년 러시아가 우리나라 정부에게 갚은 돈은 고작 1940만 달러밖에 안 됐어요. 14억 달러를 빌려줬는데 2천만 달러 정도밖에 못 받은 거죠. 그래서 러시아는 좀 방법을 생각을 해내다가 우리나라 정부한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저기 우리나라가 지금 돈이 없습니다. 대신에 아예 안 갚을 건 아니고 다른 물건으로 줄게요. 무기 줘도 됩니까? 라고 제안을 했어요. 즉 빌려간 돈을 현금이 아니라 무기와 같은 방산 물자로 갚겠다라는 뜻이었어요. 이때 우리나라 정부는 러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체결된 조약이 바로 불곰 사업이에요.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 연방정부 간의 군사기술 분야 방산 및 군수 협력에 관한 협정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러시아가 한국한테 빌려간 돈을 무기로 갚는 계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때는 1995년부터 1998년까지 한 4억 5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러시아의 무기가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때 러시아가 준 무기는 당시 최신식이었던 러시아 전차 T-80 전차 33대, BMP-3 장갑차 33대, 메티스 M 대전차 미사일 발사기 70문, 이글라 휴대용 대공 미사일 발사기 50문 등 아주 좋은 무기들이 많이 왔어요. 하지만 오히려 우리나라의 국방부는요, 이렇게 러시아제 무기가 들어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우리나라의 무기는 대부분 미국제였기 때문에 이 러시아제 무기와의 호환성이 좋지 않았을 거다라는 예상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막상 러시아의 최신식 탱크 T-86 전차를 본 우리나라의 국방부는 러시아 탱크가 생각보다 아주 좋네? 라며 되게 좋아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아예 이 러시아 탱크를 추가적으로 한 100여 대 이상 더 살려고도 했었대요. 하지만 이 계획은 미국의 반대로 무산됩니다. 미국이 이렇게 반대한 이유는 이 북한과 남한이 전쟁에 돌입을 했을 때 러시아 무기를 쓰는 남한을 북한으로 오인을 해서 잘못 폭격할 수 있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우리나라가 러시아 탱크를 더 사진 않았습니다. 자, 이후에 제2차 불곰 사업도 있었죠. 러시아제 무기가 다시 한번 한국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2003년부터였습니다. 이때도 러시아로부터 많은 무기가 들어왔지만 특히 탐색 구조 헬기가 아주 뛰어난 성과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2차 불곰 사업까지 진행을 하기는 했는데 러시아가 우리나라한테 갚아야 할 돈은 꽤 많이 남았다고 해요. 정확한 액수까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차 불곰 사업도 진행 중이었어요. 3차 불곰 사업은 좀 더 많은 헬기로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또 발발을 하는 바람에 3차 불곰 사업은 잠시 중단된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국방부는 이렇게 러시아제 무기를 받은 뒤에 그들의 무기를 연구 개발해서 우리나라 군의 독자 무기 개발에 활용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탱크 K2 전차가 러시아한테 받은 T-86의 기술들을 많이 적용시키고 참고했다고 하네요. 현재는요, 러시아한테 받은 무기들 대부분이 좀 노후화가 많이 되고 고장도 나가지고 2010년대 후반부터는 전방에서 사용하지 않고 후방으로 배치가 됐다고 해요. 주로 교육용이나 아니면 연구용으로만 쓰이고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의 무기 기술력이 오직 러시아 때문에 좋아졌다? 이거는 절대 아니죠. 하지만 이 불곰 사업 자체가 마치 행운처럼 의도치 않은 큰 도움이 되었다. 이거는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끝!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불곰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당연하게도 우리는 러시아의 무기를 전혀 쓰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었는데요. 왜냐면 또 러시아는 사실 북한이랑 좀 친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이랑 좀 더 사이가 좋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산 무기만 쓸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러시아 무기를 받은 적도 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신기했네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면서 굉장히 또 국제적으로 나쁜 이미지가 됐죠.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는 러시아와 꽤 사이가 좋은 편이기는 했습니다. 북한보다는 아니었겠지만. 그래서 러시아가 이번 전쟁을 일으킨 게 참 아쉬워요. 우리나라가 러시아랑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아쉽네요. 요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잊혀진 전쟁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워낙 뉴스에도 잘 안 나오고 전쟁이 끝날 수도 있다라는 기사도 좀 봤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빨리 러시아가 욕심을 버렸으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은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팔로우와 하트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더 재미난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